내 신체적인 어떤 그 반응이 뭐지를 숙고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숙고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뭘까요? 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것. 인간이 처음으로 생각하는 인류가 탄생해요. 그게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 파버였다가 호모 사피엔스로 갑니다. 호모 파버는 뭐죠, 여러분? 도구적 인간이에요. 도구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인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기술을 썼는데 그 기술들을 가지고 뭐에 써야 되지, 왜 쓰지, 상황은 뭐지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나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라는 존재와 타인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출현했다고 얘기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돈을 어떻게 벌지를 생각한 게 아니죠. 존재가 뭔지를 생각한 거예요. 존재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이유도 알 수 없고 뭔가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원인도 모르겠는 식의 갑작스러운 어떤 현상들, 자연의 현상이죠. 그게. 여러분 자연은 영어로도 네이처고요. 한자로도 스스로 그럴 연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인도 이유도 없다는 뜻이에요. 비가 와요. 그게 원인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였잖아요.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건 자연이에요. 자연 상태예요. 근데 내 존재의 이유는 살아가면서 찾잖아요. 복잡해지죠 그래 얘기가. 자 다시 말 그대로 인간이 자연의 상태에서 문명의 상태로 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하는 게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기술이 어떻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지라든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가 되게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 고민거리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다른 요소랑 뭘 고려해야 되냐면 시대를 고려해야 돼요. 기술과 시대와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재밌는 얘기 하다가 다시 또 뭔가 이렇게 철학적 논의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미지를 일단 보실래요? 도판 두 개. 여러분 제가 두 개의 도판을 제시했는데 저는 참고로 왼쪽 도판을 되게 좋아합니다. 보고 있으면 막 흥미로운 글쓰기가 막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영감이 풍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왼쪽 그림.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 뭐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보다는 뭔 얘기라도 아무 얘기라도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볼까요? 우리? 아무거나. 해와 달인가? 아 해와 달. 네. 해와 달이라고요? 위에 게. 왼쪽에는 해인데 남자의 얼굴이 해면 예. 좀 여자 달인가? 네. 그런 거 몰라요. 네. 그리고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그 네. 룰러, 자 네.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 밑에 그 아, 지구 아.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네네. 위에는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신화, 네.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런 네. 많았었는데 우리가 발전하면서 어떤 도구적인 거 이런 사이언스 같은 거 네. 발달시키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옛날 신화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도 이런 것처럼. 또 일시, 월시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어떻게 개기일식이나 월식이다 저거니까. 해와 달에 이렇게 가려서 네네네. 그거의 이미지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축적해놓은 뭐 그런 과학적 기술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보여주면서 아, 네네. 이쪽만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이쪽. 자, 청백. 네, 이쪽. 뭔가 네. 아래쪽이 되게 사람 같은
현상이 느껴져요. 아 사람. 이 기계 아 도구인데 그 이게 도구 기계 장치인데 사람의 형상이랑 비슷하다. 사람이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 지켜봐. 또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굉장히 귀여운 그림 아니에요? 되게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인 보는 응. 느낌? 왜냐면 바닥이 엄청 갈라지고 이래서 뭔가 지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가지고 얘기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각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경험을 가지고서 자기 경험을 비춰서 이 그림들을 이미지를 읽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시각 이미지들이나 작품을 읽는 것들이 되게 그 문자 공부보다 훨씬 더 풍부한 그리고 yes, or no 정답 찾기가 아닌 지식을 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교수님 저게 뭐 그림이에요? 네,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아, 1년. 어느 시기 거냐면 여기 제가 발표하지 않나? 1844년에 그려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려 얼마나 됐죠? 1170년 전에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걸 사파리 그린 사람이 네, 그랑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술가냐 아니면 뭐 미술가. 과학가냐? 미술가. 네,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사파가.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이 책, 제 책에 이게 제 책인데 베냐민 연구서거든요. 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공부하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책에 제가 많이 이렇게 삽입해 놓은 사파가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랑빌입니다. 근데 왜 사파를 이렇게 많이 그럼 참조하고 책에 다뤘느냐? 베냐민이 많이 다뤘어요. 베냐민이 20세기 초반에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을 쓰고 이러면서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들 있잖아요. 특히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쓰나미의 속도로 막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심리적 압박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20세기에 내지는 20세기 초창기 내지는 19세기의 사람들이 딱 이랬다는 겁니다. 규모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대하고 다르지만 서구의 19세기, 20세기는 산업기술이 정말 쓰나미의 속도로 막 밀려오던 때여서 사람들이 그 과거의 농경사회 그리고 전 근대사회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변화를 막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전망을 내놓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을 쓴 이유는 예술작품들을 가지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베냐민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그랑빌이라는 사파가 같은 사람들이 미리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에 관련해서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문화 수준이라든가 생활의 어떤 아이러니 같은 거, 모순 같은 것들을 짚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랑빌은 여러분 좀 추우시대요. 이거 켤까요? 네. 이건가? 이거 모르겠어요. 그랑빌은 일단 제가 요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왼쪽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19세기 프랑스의 사파가고요. 광기로 죽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베냐민은 근데 그거에 주목했어요. 뭐냐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그거를 너무 빨리 미리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의 어떤 압력을 먼저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한편으로는 천재적인 어떤 리더 그룹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스트레스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들
창의성과 창조성이 막 극대화되는 것들은 남겨놓지만 자기는 못 견디고 광기로 자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미리 본다든가 읽는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이 그림이 제가 흥미롭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걸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그 말씀하신 분들 중에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아 진짜 그런 생각도 해야 되네 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 그림의 주 내용은 뭐냐면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잖아요. 천문대 같은 데서. 그리고 왜 인공위성 쏘아 올리죠? 그건 우주에 대한 인간의 아주 오래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도 지구에 붙박힌 존재잖아요. 지구의 중력에 매달려 사는 게 인간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시공을 초월해서 근원적인 유토피안 드림을 갖고 있어요. 뭐? 우주여행. 여러분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지금도 과학 상상하라고 우주여행을 그려. 1970, 80년대 우리도 그렸어. 근데 1800년대 사람들도 그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BC 400년경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사금파리 조각에 비추면 우주로 빛이 투영할 거야. 뭐 이런 실험들을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제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요? 유토피안 드림이란, 그러니까 유토피아적, 인류의 유토피아적 꿈이라는 건 기술의 발전에 통해서 상쇄돼 버리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고 뿌리 깊은 것이고 사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와중에도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런 유토피아 드림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산업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고 싶어하는 꿈이 이제 극대화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주를 알고 싶은, 그 태양계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개기일식이라든가 개기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